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위메이드의 김석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위메이드 별거 있나? 뭐 사실 한국의 리딩 테크 기업도 아니고 너무 말도 많고 기술은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록체인 메인넷 띄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특성상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주류기 때문에 사실 뭐 포크한다 그러고 그 소스 코드 가져다 쓰면 뭐 어렵진 않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인을 런칭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체인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상장사라면 대형 회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의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데를 비롯한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상장사가 없어요. 전부 다 재단의 형태로 돼 있거나 탈중앙화돼 있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주류 문법은 상장사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뭐 공시, 회계, 내부 통제, 감사, 커뮤니티, 사고 대응 모든 면에서 상장사는 블록체인의 주류 문화를 그대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죠. 뭐 예를 들면 체인이 중단된다고 해서 솔라나 굉장히 체인 중단이 많았는데 뭐 배상한 적은 전혀 없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디파이 프로토콜을 몇 개 런칭해서 운영을 했는데 글로벌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메이저 디파이 프로토콜들, 제가 굳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 랜딩 마켓이 있는 데는 다 그 악성 부채들이 존재합니다. 배드댓이라고 그러죠.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청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글로벌의 메이저 디파이 프로토콜도 그 악성 부채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블록체인의 고유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지만 위메이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운영했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했던 악성 부채는 모두 저희 자금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뭐 비단 이게 아주 간단한 예인데 뭐 공시부터 감사 뒤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첫 감사 받을 때 위메이드 저 당시 틀이었죠. 블록체인 법인을 아시다시피 위메이드는 이제 상장사기 때문에 외관 법인이에요. 외부 감사를 해마다 받아서 감사 보고서를 내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희 외관 법인인 회계인이 블록체인 감사를 못하겠다고 거부하셨어요. 감사 보고서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저희가 뭐 싱가포르에 있는 PwC, KBM, 심지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빅펌들까지 다 컨택해봤는데 모두 감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 이런 고통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 블록체인을 운영해왔습니다. 메인넷을 운영해왔고 서비스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메이드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버텨왔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는 사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담당팀, 담당 사업팀, 담당 개발팀에만 녹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금, 회계, 법무, 인사 모든 부서에 이 경험이 녹아있습니다. 제가 위메이드 트리 2018년에 대표로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본사의 부서들이죠. 본사 부서들하고 미팅을 가면 전부 표정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저 인간 또 시작이네.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은 그러신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나는 게임 회사에 왔는데 내가 이런 답 안 나오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을 정말 몇 년 동안 겪으면서 그런 경험과 문화와 어쩌면 DNA들이 위메이드의 전사 조직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계속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장사의 메인넷 운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뜨거운 가슴, 용맹한 가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저희보다 규모가 더 큰 상장사들도 블록체인 메인넷을 운영했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사들도 블록체인 메인넷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저희보다 큰 회사들은 사실상 분리시켜 버렸고 메인넷을 다들 활발하게 활동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메인넷을 운영하면 상장사의 경영진의 머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차가운 머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로 뜨거운 가슴이 있지 않으면 메인넷을 상장사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고 체득한 어떤 역량의 바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는 좀 신뢰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위메이드가 뭐 해킹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메인넷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앱이나 부가 서비스들, 뭐 브릿지 이런 것들이었죠. 저희 메인넷은 런칭한 지 수년 동안 지금 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약 블럭이 1억 340만 개가 넘게 생성됐던데 한 번도 사고나 장애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중단, 무사고로, 무장애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이것은 저희 메인넷이 가진 역량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고생한 결과 이제는 때가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서 썼던 엄청난 비용들과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스테이블넷에 완전한 규제 대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UX 때문에 대규모 채택이 불가능해서 수많은 문제들과 해결 방법을 고민했어야 됐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EIP7702, ERC5564 이런 신기술들이 스테이블넷에 새롭게 도입됐고 이것으로 우리는 UX를 혁신해서 대규모 채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익스플로이트 등 통해서 자금 유출 이것도 저희가 경험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스테이블넷에는 블랙리스트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완전한 컴플라이언스 우리 그 파트너들과 함께 만드는 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를 거절당하면서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 이제 괜찮습니다. 스테이블넷의 감사 대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라면서 많이 폄하당했죠. 많이 평가절하 당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스테이블넷은 글로벌 레벨 기술과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감내했던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넷을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회계감사 거절은 저희가 회계가 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를 감사 못 해주겠다고 했던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회계법인들 제가 뭐 블레임할 수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입장이셨겠지만 빅펌들이 나가서 블록체인 세미나를 하시고 블록체인 말씀을 막 하시지만 실제로 감사는 안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첫 번째 감사도 저희가 6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감사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위메이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세미나는 2달 전부터 기획이 된 거고 저희는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2018년부터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부심은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블록체인 풀스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가 메인넷, 그다음에 게임을 위한 사이드 체인,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뭐 게임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개의 디파이 프로토콜,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NFT 플랫폼, 그다음에 다오 플랫폼 등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해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해도 한 분야를 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많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생태계를 만들었어야만 했고 때로는 좋은 결과도 있었고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스테이블넷을 하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용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션 이따 오후에 저희 개발팀에서 하면 저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저희가 위믹스 3.0과 똑같은 메인넷을 할 거였으면 굳이 스테이블넷이라는 다른 프로젝트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장에 설왕설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퍼블릭 체인 써야 된다, 기존 퍼블릭 체인. 이런 주장이 상당히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블록체인을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퍼블릭 체인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제 대규모로 합류해야 되는 이런 온체인 파이낸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이널리티의 문제가 있죠. 거래가 확정돼야 되는 것이 파이널리티인데 아시다시피 기존 퍼블릭 체인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길어지겠지만 뭐 엉클 블럭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심하면 체인 리오그라고 해서 롤백이 되는 거죠. 롤백이. 이래서 제가 했던 거래들이 취소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체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한국의 대형 은행이 아니면 한국의 대형 카드사에서 온체인 파이낸스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돌리고 있는데 1분 동안의 결제 데이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믿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플레이어들이 또 개인들이 큰 돈을 여기서 거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인 리오그 같은 게 일어나면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플레이어들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 망하면 비탈릭 부테린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꼼짝도 안 하겠죠. 그러면 한국 검찰이 꼼짝도 안 한다고 비탈릭 부테린 수사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겠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는 전용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MEV 문제로 인해서 선행 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에 존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규모의 온체인 파이낸스가 전통 금융과 만나기 어려운 것이고 아시겠지만 JP 모건 체이스가 MMF를 토크나이즈 했는데 키넥시스라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USDC 발행사인 서클도 아크라는 전용 체인을 테스트넷을 이미 런칭했고요. 테더는 스테이블이라는 전용 체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체인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퍼블릭 체인들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대규모 금융 채택이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체인을 구축하거나 온체인 파이낸스에 특화된 체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전용 메인넷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싱가포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싱가포르에서 느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경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되게 특수성이 있는 나라라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은 외환거래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죠. 한국인이 외환을 해외로 보내거나 받으려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들은 그때그때 허가를 받지 않지만 기업들은 매번 허가를 받죠. 근데 뭐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낸 싱가포르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기존 퍼블릭 체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USDT, USDC들이 외환거래 신고가 되고 있는가? 뭐 거래소를 통해서 대규모 인출이 FIU에 아마 통보가 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는 설계가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채택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퍼블릭 체인들은 한국만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넷은 대한민국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넷은 대한민국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넷은 대한민국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넷은 대한민국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유연성을 전제로 해서 애초에 설계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모두 그 규제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인프라는 한국은행이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K-팝, K-컬처, K-푸드에 있는 K-파이낸스를 위한 우리의 금융 인프라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위메이드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저희 세션에 저희 스테이블렛의 기술 특징과 피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거기 보면 이제 월렛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스테이블렛은 내일 저희가 테스트넷을 런칭할 예정이고 월렛도 상당히 개발이 됐습니다. 이따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자동이체, 수수료 대납 뭐 이런 것들이 EIP 770 기술을 통해서 구현됐고 가장 큰 특징은 감사 가능한 비밀 송금 기능을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ERC564라는 기술을 통한 건데요. 기업에서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려고 하는데 저희 블록체인에서 주소는 다 공개돼 있잖아요. 누구한테 얼마 가고 누구한테 얼마 가고 이러면 결국은 그 주소에 다 태깅이 결국 붙어서 어떻게 가는지 다 알게 됩니다. 사실 금융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투명성을 필요로 하지만 거래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꼭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완전히 공개된 환경은 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비밀 송금은 가능하지만 감사인의 감사나 아니면 규제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시크릿 월렛이라는 이제 어카운트라는 기능을 개발했고요. 어쨌든 저희 월렛은 지금 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도 2월 내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연휴가 지나면 저희가 앱으로 저희 파트너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월렛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행사가 좀 괜찮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